이병태 참고인님 혹시 나와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참고인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결국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없이 너무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린 것이 지금 우리 사회와 역량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이냐.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사회적 안전망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거 관련해서 누군가도 부담할 주체도 있어야 됩니다. 그 부담할 규모도 필요한데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여러 질문 과정에서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아무래도 짧은 시간이다 보니 부족함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병태 참고님께서 좀 논리적으로 설명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의원이 말씀하신 1인 가구 중에 가난하고 최저임금이 중산층 기준이 살기 어렵다. 뭐 이런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그 모든 거를 자영업자들이 임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거냐. 빈곤계층은 우리도 지금 벌써 그 빈곤계층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제도가 있으니까 복지제도를 가지고 할 거냐. 이런 문제는 여기 국회나 사회적인 선택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영세하는 우리 노동부의 통계만 해도 지난해 6월 현재 29인 이하의 영세업자의 거의 과반이 취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은 과반이 다 500인 이상의 취업을 하고 있고 40% 이상을 취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세업자한테 그 비용을 다 전가하면 의도했던 거하고 달리 부작용이 난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최저임금 자체가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한 건 절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 중에 고용 구조가 우리가 OECD 선진국이 아니라 그리스형이고 멕시코형이다. 이 부분을 좀 잘 감안해서 잘 조절해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걸 몇 번 강조하고 싶고요. 아까 질문 중에 그 3분위 이상의 몇 분이 속하냐 하면요. 이거는 뭐 신문에도 나온 거고 KDI 보고서에 되니까 78.3%가 가구 소득 3분위 이상에 속한다고 KDI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 말씀 중에 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청문회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서 비웃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언급돼서는 안 되는 상당히 그런 언급이라는 점을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좀 항의성 있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소수의 받는 사람에게는 좋을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재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좀 보충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누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보냐? 당연히 젊은 층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동료 교수들만 해도 많은 제가 아는 제자들이고 교수들도 요즘 큰 거 중에 하나가 제자들의 취업을 높이기 위해서 재학 중에 인턴 자리라도 해주세요. 뭐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기업에다. 그런데 인턴이라고 하는 같은 것들은 생산성이 있어서 급여를 주는 게 아니라 대기업들이 청년들한테 경험을 주어서 다음에 좋은 직업을 잡을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사회 공헌 활동입니다. 그런데 그걸 부탁하기 위해 그런데 갑자기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서 그 인턴을 한 달 해주는데 당신 기업이 150만 원, 170만 원을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부탁 드리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영국 같은 데서 실습을 들어가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들한테 훨씬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사실은 대기업 같은 데서는 초임 1, 2, 3년은 생산성에 따라서 그 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중에 생산성이 올라갔을 때 기여를 해서 미리 교육 투자로 주는 초기에는 생산성에 맞지 않는 임금도 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고려할 사항이 많다는 거고요. 물론 이
이 특히 최저임금을 하면 그 최저임금을 높이면 10%를 높이면 이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어떤 효과가 주냐. 당연히 경기가 좋으면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최저임금에 대한 영향력이 적고 경기가 나쁘면 더 많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보면 실증 연구에서 보면 보통 한 2%에서 4% 정도의 청년은 영향을 많이 받는 거로 실증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전체 고용으로 보면 통계적으로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소위 경제적 약자들만 뜯어놓고 보면 영향을 많이 받는 것들은 실증적으로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약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가 5%에서 8%씩 매년 지금 2011년부터 올려왔습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거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고 있는 근로자 수도 같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그거거든요. 그러고 다 아시겠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쓰게 되고 이런 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7% 늘어났을 때 그런 건데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14%가 지키질 못하고 있다. 근데 이게 16.7% 되면 18%의 기업들이 그걸 지키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사업을 하는 국민의 많은 숫자가 지키지 못할 규제를 하면 그건 좋은 규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부작용이 큰 거니까. 국민의 대다수를 범법자로 만드는 또는 상당 부분을 범법자로 만드는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드는 제도를 그게 어떻게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민자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보십시오. 이병태 참고인님 혹시 나와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참고인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결국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없이 너무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린 것이 지금 우리 사회와 역량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이냐.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사회적 안전망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거 관련해서 누군가도 부담할 주체도 있어야 됩니다. 그 부담할 규모도 필요한데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여러 질문 과정에서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아무래도 짧은 시간이다 보니 부족함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병태 참고님께서 좀 논리적으로 또 설명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의원이 말씀하신 1인 가구 중에 가난하고 최저임금이 중산층 기준이 살기 어렵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그 모든 거를 자영업자들이 임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거냐. 빈곤계층은 우리도 지금 벌써 빈곤계층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제도가 있으니까 복지제도를 가지고 할 거냐 이런 문제는 여기 국회나 사회적인 선택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영세하는 우리 노동부의 통계만 해도 지난해 6월 현재 29인 이하의 영세업자의 거의 과반이 취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은 과반이 다 500인 이상의 취업을 하고 있고 40% 이상을 취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세업자한테 그 비용을 다 전가하면 의도했던 거하고 달리 부작용이 난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최저임금 자체가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한 건 절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 중에 고용 구조가 우리가 OECD 선진국이 아니라 그리스형이고 멕시코형이다. 이 부분을 좀 잘 감안해서
잘 조절해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걸 몇 번 강조하고 싶고요. 아까 질문 중에 그 3분위 이상의 몇 분이 속하냐, 제가 아는 제자들도 교수들도 요즘 큰 거 중에 하나가 제자들의 취업을 높이기 위해서 재학 중에 인턴 자리라도 해주세요. 뭐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기업에다. 그런데 인턴이라고 하는 같은 것들은 생산성이 있어서 급여를 주는 게 아니라 대기업들이 청년들한테 이제 경험을 주어서 다음에 좋은 직업을 잡을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사회 공헌 활동입니다. 그런데 그걸 부탁하기 위해 그런데 갑자기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서 그 인턴을 한 달 해주는데 당신 기업이 150만 원, 170만 원을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부탁 드리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영국 같은 데서 실습을 들어가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들한테 훨씬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사실은 대기업 같은 데서는 초임 1, 2, 3년은 생산성에 따라서 그 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중에 생산성이 올라갔을 때 기여를 해서 미리 교육 투자로 주는 초기에는 생산은요. 이거는 뭐 신문에도 나온 거고 KDI 보고서에 드니까 78.3%가 가구 소득 3분의 2 이상에 속한다고 KDI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 말씀 중에 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청문회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서 비웃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언급돼서는 안 되는 상당히 그런 언급이라는 점을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좀 항의성 있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소수의 받는 사람에게는 좋을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재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좀 보충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누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보냐? 당연히 젊은 층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동료 교수들만 해도 많은 생산성에 맞지 않는 임금도 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고려할 사항이 많다는 거고요. 물론 특히 최저임금을 하면 최저임금을 높이면 10%를 높이면 이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어떤 효과가 주냐. 당연히 경기가 좋으면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최저임금에 대한 영향력이 적고 경기가 나쁘면 더 많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보면 실증 연구에서 보면 보통 한 2%에서 4% 정도의 청년은 영향을 많이 받는 거로 실증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전체 고용으로 보면 통계적으로 해서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소위 경제적 약자들만 뜯어놓고 보면 영향을 많이 받는 것들은 실증적으로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